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수요 예측 결과 바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히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4D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하는 회사였죠. 카메라와 라이더의 단점을 좀 보완한 형태였고요. GM과 현대모비스로부터 개발 계약을 따내긴 했는데 향후에 양산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요게 가장 관건인 좀 회사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이 가능성에 대해 기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좀 평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섹터 자체의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요즘은 미래 추정 실적 기반의 공모가라고 하면 좀 타이트하게 평가해야 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근데 아무튼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고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 그리고 하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라 공모주로서는 좀 괜찮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요 정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수요 예측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요. 경쟁률이 1813.42대 1로 높았어요. 1922개의 기관이나 참여했고요. 근데 허수성 청약 방지 제도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초의 증권신고서를 6월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 코츠 테크놀로지보다는 참여 건수가 더 많았고 MI큐브보다는 낮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5,800원에서 6,800원을 제시했는데 상단 이상을 써는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전부 다였어요. 특히나 8,000원 이상을 써는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85%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또 한번 받아보고자 상단 이상을 다 지른 좀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하죠. 이런 소형 종목들은 배정 수량이 많지 않아서 받아도 큰 부담이 없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을 17.6% 초과한 8,000원에 확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건수 기준 6.76%, 수량 기준으로는 6.99%를 기록합니다. 경쟁률이나 신청가격 분포표에 비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기관들이 GM이나 현대모비스,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면 장기적으로 좀 확약을 많이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약을 걸어서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고자 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기관들이 막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향후 수주 가능성이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기보다는요. 우선 일정이 겹쳐있는 넥스틸이 생각보다 좀 별로인데다가 규모 면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메리트를 갖기 때문에 좀 참여도가 높았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확약 비율은 MI큐브 솔루션이나 코츠 테크놀로지에 비하면 한참 낮긴 합니다. MI나 코츠도 IPO 상장일 분위기가 좀 별로일 때 수요 예측이 진행됐던 건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럼에도 확약 비율이 아주 낮진 않았거든요. 근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막 아주 좋다고 하기는 아쉽고요. 그냥 많이들 참여를 했다. 우선은 받고 보자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모 개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8,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178억 원, 시가총액은 약 1,187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환불은 광복절을 껴서 8월 16일, 5일이나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리고 상장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자, 신주모직 100%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26.92%, 20%대로 낮은 편이기는 하고요. 금액으로는 약 31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300억 원을 넘기긴 했는데 그래도 가벼운 편에 속하기는 하죠. 기존 주주의 비율은 11.96%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벤처금융과 전문 투자자들이요. 자발적으로 보호예수에 다 동참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규정상 의무가 아닌 건 맞기는 한데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들은 의무 보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유 물량의 3분의 1은 1개월, 3분의 1은 3개월, 3분의 1은 6개월 이렇게 나눠서 세 차례 의무 보유를 약속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FI들이 전부 다
최소 1개월 뒤부터 엑시트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상장 이후에 조금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서 기존 주주는 HL만도와 기타 소액 주주들이 있는데요. 이 소액 주주들의 투자 단가를 파악하기는 어렵겠고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쳐둔 부분이 5,491원, 6,342원. 사실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지 않았다면요. 이 가격대는 공모가 밴드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좀 비교적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단을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뭐 괜찮기는 하죠. 유통 물량도 적은 편이긴 하고요. 근데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게 아무래도 여러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자, 제가 23년 공모주 중에서요. 조건이 비슷한 친구들을 우선 한번 찾아봤어요. 유통가는 금액이 300억 원대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초반대였던 친구들. 그러면 모니터랩과 금양그린파워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 정도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분위기가 조금 괜찮았을 때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얘들은 꽤 괜찮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막 따상을 유지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도 조건만 놓고 봤을 때는 적당히 어느 정도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최근의 분위기가 미래가치 기반의 공모가 그리고 공모가가 밴드를 초과한 경우 뭐 CG트로닉스나 ALT나 파로스, 버넥트, 와이랩, 센서뷰 다 마찬가지죠. 천천히 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규모가 조금 크다거나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주 공모가를 밑돌아버리는 우울한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도 25년 추정 실적 기반의 공모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을 아주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같은 자율주행 섹터이면서 규모가 비슷했던 게 퓨런티어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관련된 부품 제조사.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 규모가 비슷했었는데 이 친구는 따상을 찍었습니다. 무거웠던 넥스트 칩은 성과가 그저 그랬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례까지도 참여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요. 이런 퓨런티어의 흐름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퓨런티어도 추정 실적 기반의 공모가이기는 했거든요. 밴드 상단을 9.5% 초과했었고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겠고 최근에 상장한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주들 퓨런티어와 넥스트 칩이 시가총액 2천억 원대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혹시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도 2천억 원대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넥스트 칩은 손실 규모가 더 크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제가 24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순이익에다가 앞에서 퓨런티어의 PER이 32배 정도가 됐기 때문에 30배 정도의 펄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 1,92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6% 정도의 수준이라 진짜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기대치를 확 낮춰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수급이 이런 밸류를 그냥 무시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알 수는 없네요. 네, 아무튼 상단 초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통가능 물량이 20%대로 낮은 편이고 금액으로도 300억 원대라 사이즈는 무난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아니기는 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한 산업이기는 하고요. 어쨌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환불까지 5일이 소요되니까 파킹 이자량은 잘 따져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하고요. 균등 예상과 경쟁률 예상치 계산을 해보고 기대 수익금 계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등 물량이 27만 7,500주가 되겠고요. 일반 등급은 2만 7,0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금액으로는 1억 800만 원.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증거금 8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대신해서 진행이 됐던 버넥트에는 28만 건이 참여를 했었죠. 근데 사이즈 매력이 꽤 컸던 코츠 테크놀로지는 계좌가 많은 한투에서 진행이 됐음에도 28만 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버넥트나 와이랩 요 이후에 공모주 투심이 또 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만 건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25만 건 정도를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1.11주 정도, 기본 한 주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가격이 8,000원이라서 아쉽기는 하죠. 자, 예상 증거금은 보시면 버넥트보다 청약 건수도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청약 한도도 훨씬 낮거든요. 이런 거 고려해서 증거금은 약 3.8조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423대 1 정도가 되겠고요.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4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36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1일차 데이터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할 거고요. 2일차 경쟁률 방송에서 더 정확히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금 계산하고 진짜 마치도록 하죠. 만약에 일반 등급 풀 청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27,000주까지. 그러면 균등은 한 주, 비례는 8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총 9주. 그러면 배정 금액은 72,000원. 그러면 50%에서 200%까지 기대 수익률을 잡았을 때 기대 수익금 표에 적어놓은 바와 같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봐주시고요. 파킹 3.6%, 한 투의 발행어명 CMA 기준으로 5일치 이자를 계산하면 약 45,050원이나 돼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죠. 그래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100% 이상은 좀 올라줘야 비례 참여까지가 의미가 좀 생긴다고 보거든요. 80% 오른다고 하면 파킹 이자보다는 나을 수가 있겠지만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00% 이상은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 그렇다면 과연 100% 이상 오를 수가 있을 것이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 비례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공모주 청약으로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상장 이후에 쭉 빠졌을 때 그때 담아서 자율주행 섹터가 관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패턴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환불이 이틀이라면 그래도 비례를 풀청약까지 질러봤을 법도 하기는 한데 분명히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상장일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